여러분,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특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이나 운동이 실제로 체지방 연소로 이어지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 연소되고 있다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이 체지방을 태우면 우리 몸은 간에서 케톤이라는 부산물을 생성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케톤의 양을 측정하면 현재 체지방이 얼마나 연소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톤 측정기라는 제품으로 레벨 5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체지방이 연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레벨 10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체지방 연소 단계인 일명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벨 10 이상에 도달하려면 단식을 통해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일명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초저탄수화물 식단으로는 초보자의 경우 거의 2주에서 4주 가까이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지 않고도 단 30분 정도의 투자로 이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 초간단한 운동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가자미근 푸시업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통해 일했던 저의 케톤 수치가 이렇게나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초반에 30분 운동 이후로 가자미근 푸시업을 비롯한 그 어떤 추가 운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연소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다이어트를 하면서 풀지 못했던 그 답답함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체는 포도당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야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과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해 놓은 포도당을 먼저 다 소진시켜야 비로소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운동으로 지방을 연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운동하는 시간에 한정되고, 무엇보다 일과 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운동보다는 에너지 연소 방식 그 자체를 전환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와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연료를 온전히 다 사용하려면 특정 모드로 전환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처럼, 우리 몸도 포도당을 먼저 다 소모한 뒤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체지방 연소 모드, 즉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하려면 글리코겐의 연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치킨 클래식 샌드위치를 먹고 서서 가자미근 푸시업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제가 당시에 글리코겐이 방출된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테스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케톤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레벨이 9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케톤 측정기를 컨텐츠에 사용하려고 진작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동안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적이 없어서 계속 못 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 9라는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테스트 전에 측정을 해둔 게 없어서 당시에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간헐적 단식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수치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8시쯤 마쳤으니 지금 12시간 가까이 공복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측정해보면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선 테스트보다 훨씬 더 간단한 루틴을 통해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테스트의 의도는 이 가자미근 자극 운동을 2시간 내내 서서 해야만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일상을 보내는 중에 틈틈이 일어나서 해주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이미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제가 짠 루틴은 이렇습니다. 식후에 10분마다 한 번 일어나서 가자미근 자극 푸시업을 한 세트에 200회를 해주고 다시 앉는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회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00개 넘어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는 것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시간을 확인하실 때는 이런 휴대폰에 있는 알람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아날로그 타이머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역시 이번에도 MCT 오일을 먹어주고 가자믹은 자극 운동도 한 세트를 미리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10분으로 세팅을 하고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한 세트씩을 해주고 앉는 루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고 초반 30분 정도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부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테스트 결과가 제 기대에 못 미쳐 제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 2시간도 다 못 채우고 1시간 반 만에 카메라를 끄고 테스트를 종료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기대에 못 미쳤고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을 좀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한참 멍 때리다가 그때 갑자기 이 케톤 측정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하면서 그제서야 낮에 테스트하고 6시간 만에 이걸 풀어본 거죠. 놀랍게도 10을 찍더라고요. 사실 이때도 이게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모르고 사전에 테스트해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점심때 탄수화물이 든 샌드위치를 먹은 상태라 단식은 이미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글리코겐 방출로 인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기대했던 혈당 수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그래도 치킨 클래식 샌드위치 먹고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준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자미근 푸시업을 한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식사를 마친 12시 45분에 하기 시작해서 카메라를 끄기 직전 2시 10분 정도까지 85분간 10분 중에 3분 동안 운동하는 루틴을 9회 정도 시행했는데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3분씩 10회라고 치면 총 운동시간은 약 30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수치 변화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하면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음식물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면 단식이 되는 거고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저탄고지가 되는 건데요. 세계적인 단식 전문가 제이슨 펑 같은 경우에는 단식 중에 커피, 차, 물, 사골국물, 에사비, 그리고 생크림, 아몬드 밀크, 버터, MCT 오일 이 정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들을 하루 종일 배부르게 계속 먹으라는 건 아니고 진짜 배고플 때 보조 정도의 수단으로 조금씩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이슨 펑 스타일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케톤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케토시스 진입이 맞았고 실험을 계속 더 이어나갔더라면 아마 수치가 좀 더 상승했을 것 같아요. 뭐 식단이랄 것도 없지만 궁금해하실까봐 보여드리면 케톤 수치가 10 정도 나온 걸 확인하고 우선 MCT 오일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MCT 오일이 원래는 혈당 조절보다도 케톤을 잘 만들어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먹고 30분 뒤에 측정해보니까 확실히 케톤 수치가 확 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아무리 먹어도 이 정도 수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밤 그냥 자기는 좀 허한 것 같아서 방탄 커피 레시피에서 커피를 제외한 디버터와 MCT 오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줬습니다. 정말 토할 것 같은 맛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부터는 키토플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키토플루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주차의 첫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 단식할 때와 비슷하게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방탄커피도 마시려고 만들었었는데 도저히 먹을 엄두가 안 나서 못 먹고 아침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덜컥덜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지나니까 메스꺼움도 약간 가라앉고 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 가지고 나온 견과류 2봉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사골 국물이 없어서 미역국을 한 사발 마셔줬어요. 이거 애들 먹으라고 친정엄마가 끓여서 냉동해 놓으신 건데 뭐 저도 살고 봐야 하고 뭐 이거 먹고 케토시스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다행히 전날 먹은 견과류랑 미역국이 케토시스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머리는 계속 아프고 속도 메스꺼웠지만 케톤 수치는 전날보다 더욱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험은 셋째 날 저녁 식사를 이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혈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자미근의 독특한 대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육들은 주 에너지원으로 글리코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가자미근은 이와 다르게 주 에너지원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자미근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혈당의 급격한 소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 인체는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빠르게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불안정한 포도당 대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지방으로 주 에너지원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체지방이 연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자미근 푸시업을 통해서 혈당이 오르기도 전에 누르는 영상만 보여드려서 이 운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는 밤에 애들을 재워놓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맥주랑 안주를 막 먹었더니만 혈당이 또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제가 가자미 운동을 또 열심히 해줬죠. 보시면 11시 50분쯤에 109까지 올랐던 혈당이 12시 15분쯤에 66까지 떨어집니다. 25분 만에 혈당이 43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마터면 노래방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 유튜브 하는 거 모르거든요. 자기가 맨날 이 꼴로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가자미근 푸시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식후나 일상생활 중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강제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 알람을 이렇게 맞추시거나 사용하시는 워치 같은 게 있으시면 워치에 알람을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날로그 타이머도 꽤 괜찮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뭐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뒤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 같은 데도 잘 붙어요. 그래서 저 같은 주부님들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살림하시면서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15,000원 정도 하면 차거든요. 주기와 횟수는 여건이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저렇게 타이트하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도를 높이시면 글리코겐 분해 단계까지 와서 엄청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피곤하다고 느꼈던 게 테스트가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돼서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 나름대로는 꽤 강도 높은 인터벌 운동이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단식 시작하기 전에 좀 길게 인터벌로 해주시면 글리코겐 저장량을 확 줄여서 체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자미근 푸시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자미근은 발목 뒤쪽 이 근육과 연결되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실 때는 발목 뒤쪽에 있는 이 근육이 주도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발끝으로 체중을 옮겨주세요. 내려오실 때는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으면 자극이 더 많이 되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땅에 닿지 않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두 발로 하셔도 되고 한 발씩 번갈아 가며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는데 의의를 두고 꾸준히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노래방에서 하는 거 보셨죠? 술까지 먹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냥 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동작을 잘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평생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겪었던 그 답답함에 대한 단서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역의 9와 4분의 3 승강장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승강장이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 즉 머글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도 처음에는 이 벽이 승강장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막막해하지만 결국 그 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마침내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도 어쩌면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벽 같은 막막함을 계속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그 체중의 벽이요.
물론 저도 앞으로 더 테스트를 하고 공부를 더 이어나가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각자 이 벽을 뚫고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나만의 9와 4분의 3 증강장, 즉 나만의 케토시스 루틴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다이어트가 지금보다 훨씬 덜 막막하고 더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운동 방법과 많은 값비싼 운동기구들이 있지만 가자미근 푸시업은 두 다리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에서도 노래방에서도 가능하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건너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스쿼트 같은 것도 효과는 좋지만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스쿼트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저라도 스타벅스에서 스쿼트는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늘 아저씨 같은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글로벌 최신 가요를 부를 줄 아는 젊은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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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지.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승강장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